안녕하세요. 딩동수수가입니다. 오늘은 어항 바닥재를 혐기적 조건으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께서 전에 어항은 좀 폼이 안 난다고 방송을 하면서 올 디아망으로 바꿔보라는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올 디아망은 우리 열대어가 왜곡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굴곡져 보이지 않고 그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올 디아망을 권해서 다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재를 현기적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 많은 현기적 조건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통성 현기성 세균, 즉 질화 세균이 속에 많이 번식을 하고 또 일반 세균들도 많이 번식을 할 겁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연구원 자료에 보면 논토양 1g에는 3,400만 마리 이상의 그 생물량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기적 조건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그 부식토를 넣기 때문에 1g에는 3,400만 마리 이상의 생물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닥재를 왜 현기적 조건을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소 순환에 있어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아질산, 질산으로 바꾸고 그 질산을 여기에 있는 현기성 세균, 통성 현기성 세균이라고도 하는데요. 현기성 세균들이 그 질산에 있는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사용하고 질소가스로 보내는 역할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수돗물을 직수로 갈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직수로 간다는 뜻은 어쨌든 염소가 0.2ppm 정도가 녹아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학부에서는 0.6ppm을 보내게 되면 가정에서는 0.1에서 0.3ppm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0.2ppm 이상의 염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현기성 재료를 사용하고서부터는 수돗물을 직수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전에는 100% 물을 100%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약 한 80에서 90%만 갈고요. 한 10% 정도 물을 남겨놓고요. 다시 수돗물로 갈아도 우리 열대어한테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잡이가 이제 깨진다고 하는데요. 일반 재료를 사용했을 때, 즉, 우리가 흔히 시중에 파는 소일이나 아니면 샌드류, 이것을 했을 때는 염소가 든 수돗물을 직수로 하게 되면 저 속에 있는 바닥재 속에까지 염소 성분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물이 잡힌 그런 세균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백탁도 올 수 있고요. 또 물이 다시 잡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현기성 재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수돗물을 직수로 해도 여기에 있는 질화 세균들이, 왜냐하면 그 수돗물이 바로 현기성 상태인 그 바닥재 속에까지는 바로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침투할 시간 정도 되면 이미 염소 성분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바닥재에 충분한 질화 세균들이 다시 이 전체 물을 잡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물을 가를 때는 염소 성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100% 직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100% 직수보다 한 80%만 가는 게, 우리 열대야한테도 좋고 미생물이 바로 잡히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 80% 정도만 환수를 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세팅한 어항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디아망입니다. 올 디아망 어항인데요. 올 디아망 어항은 우리 열대어들이 왜곡져 보이지 않고 평면으로 완전히 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상에 좋다고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바닥재는 부식토를 집어넣고요. 그 위에 마사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초를 심어놨는데요. 이 부식토에는 어쨌든 마사토와 포함해서 무한한 생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래는 CEC, 즉 양이온 치한 용량이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점토는 100 정도 되고요. 요 부식토는 150에서 300, 500까지 CEC, 양이온 치안 용량이 있다고 그럽니다. 즉, 수돗물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을 집어넣었을 때도 여기서는 충분히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수돗물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바로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 어항에 소일이나 아니면 그 모래로 구성했을 때는 수돗물을 100% 환수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전부 죽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특수한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현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수돗물을 바로 직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바로 속에까지 수돗물이 침투해서 세균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2-3시간이면 아마 속에 있는 다시 바닥재에 있는 그런 질화 세균들, 각종 세균들이 다시 밖에 있는 물을 다시 잡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수돗물을 2004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수돗물로 사용했어도 큰 문제가 없이 잘 키워냈습니다. 어쨌든 바닥재에는 이렇게 아주 그 과학적인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항을 키울 때 항상 미생물을 같이 키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생물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미생물 없이 우리 수족관의 어항 열대어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저는 오늘 바닥재에 현기성 상태로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